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 이슈를 어떻게 규제하고 대응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공정위가 최근에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해외 각국의 경쟁 정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양충식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초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께서 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OECD 경쟁위원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 OECD라고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경제 성장, 개발 협력 등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OECD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 투자, 무역,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OECD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OECD 회원국 간의 경쟁 정책이나 경쟁법, 그러니까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형태적으로 변화를 다소 겪어오기는 했지만 OECD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긴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경쟁위원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들이 중요한 경쟁 정책이나 경쟁법 관련 현안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경쟁위원회에 꾸준히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연다. 그러면 지난달 회의에서는 어떤 주제가 논의됐습니까? 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6월 10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되었고요. 네. 5일간의 일정 중에 경쟁당국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요 주제에 관하여 토의하는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원탁 회의가 총 5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예. 논의된 주제들은 모두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최신 현안들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AI, 데이터와 경쟁, 신경쟁력 산업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과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이렇게 5개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 주제 말씀해 주셨는데 4개는 뭔지 들으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해자는 원래 고대나 중세 시대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 주변에 깊게 둘러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경제적 해자는 여기서 이제 빌려온 표현인데요. 해자가 성을 보호하듯이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이윤을 경쟁 회사로부터 이제 장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경쟁사보다 항상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또한 일종의 경제적 해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고착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행위나 고착화 전략 모두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전략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예. 다만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부당한 해자 구축 행위나 고착화와 관련해서 경쟁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국의 경험은 어떠한지 이런 의견을 교환을 하였고요. 예. 공정위도 사건을 이제 처리한 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나라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자 전략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이걸 부당하게 이용하는 게 문제라는 건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했었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이라는 예. 것과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 이렇게 2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티 앱에서 제공하는 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가맹 기사보다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었고, 예. 이를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를 쉽게 늘려서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과 그리고 일반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해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구글도 비슷하게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였던 구글이 이제 경쟁의 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방해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앱마켓 매출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게임사들이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이제 혜택을 제공을 했었고,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플랫폼 시장에서 선두주자들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혜자를 구축하거나 고착하려 시도한 사례로 이해될 수가 있었고,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례를 기여보고서 형태로 제출을 하고 현장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유럽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니까요. 더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공정위에서 발표한 다른 주제도 있었습니까? 네. 그 공정위 대표단은 회의 셋째 날 열린 원탁회의에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하거나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러한 산업정책은 때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이나 디지털화, 기후변화 이런 이슈로 산업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어서 OECD 경쟁위원회는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어 경쟁당국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러한 산업정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공정위는 매년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을 했고, 이런 규제 개선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런 우리 발표에 대해서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국에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5개 주제 가운데 지금 몇 가지 살펴봤고요. 하나가 AI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세계적인 화두인데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챗 GPT가 등장한 이후로 그 생성형 AI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경쟁 당국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OECD 경쟁위원회를 통해 경쟁 당국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향후 경쟁 당국의 역할 이런 등을 논의를 하였고요.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AI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산 능력, 데이터, 자본, 노하우 등이 투입됩니다. 특히 이중 연산 능력은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에 필요한 핵심적인 생산 요소들은 소위 빅테크, 그러니까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이들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핵심 생산 요소에 대한 지위를 남용해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컨대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AI 분야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소수의 특정 사업자들에 의한 AI 시장 독과점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각국의 경쟁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관련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요. 관련 논의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국의 경쟁 당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세계 주요 경쟁 당국이 생성형 AI 분야의 시장 경쟁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분야에서 선두하고 있는 영국 경쟁시장청은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한 정책 보고서를 이미 2차례 발간했고, 프랑스 역시 현재 AI 정책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AI 시장의 공정 경쟁이나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한 AI 정책 보고서를 올해 발간할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AI 시장 연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 5월 말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와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 정책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정책 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혁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AI 시장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AI라는 게 시장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OECD 경쟁위원회 회의 말고도 공정위의 국제 협력 업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AI까지 지금 많은 경제 활동이 이제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의 시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한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경쟁 당국 간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빠르게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를 비롯해서 국제경쟁 네트워크,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현안을 논의하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자간 회의 외에도 양자간 회의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개별 경쟁당국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직접 주관하는 경쟁정책 분야 국제회의로 서울국제경쟁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고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로서는 이제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서울국제경쟁포럼, 경쟁 당국으로서 이 정책 논의에서 중심에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양충식 국제협력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